그다음에 심상정, 김동연 또 허경영 후보 이렇게 군소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약세를 보이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온 것도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자료가 아닌 그 OBS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이거 다뤘는데요. 18, 예. 19일 날 조사됐고,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다른 무선 RDD ARS 100%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사실 이제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무선 RDD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34.7, 윤석열 후보 45.7, 안철수 후보 10.0, 심상정 후보가 2.4, 허경영 후보가 2.6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일단 심상정 후보를 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또 물어보질 않았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OBS 미디어 리서치 조사는 왜 이렇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상번호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무선 RDD ARS를 이용해서 가장 보수층이 좀 응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수층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층 뭐 하여튼 여론조사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압도적으로 아직은 많으니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보면 부동층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응답 고관여층인들이 많이 응답을 해준 거죠. 그걸 고관여층이라고 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심상정 후보 충격 먹고 며칠간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수영 컨설턴트는 허경영 후보가 지금 3%대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허경영 후보가 국민의 일종의 카타르시스적 출구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1, 2회 수치가 아니잖아요. 무려 3개월을 지금 이 수치가 유지되고 예. 있다는 거는 이건 저희가 하나 현상으로 좀 놓고 봐야지. 그렇다고 뭐 큰 사회 메가 트렌드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 양강구도 정말 비호감 대선에 실망한 분들 그러나 허경영 후보 저는 그 핵심 메시지가 딱 그거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그게 국민들한테 저는 먹히고 있다고 봐요. 우리 나라에 돈은 있다. 근데 도둑놈이 많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과거 예전에 그 일본 말이었지만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이 우리 오랜만에 산업화 유행했죠. 시대에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 심리가 기저에 작용하고 그걸 있다라고 파고든 파고든 거죠. 거라고 좀 봐야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꼭 표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진영 교수? 허경영 후보가 과거에 1% 가까이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에서요? 2007년 대선에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 그 당시에 허경영 후보하고 비슷하게 득표한 분이 이인재 후보였습니다. 오, 2007년도에 둘이 비슷하게 득표했습니다. 그래요. 한 4, 50만 표 가까이 득표했습니다. 실제로 득표율이 있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정치 혐오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정치 희화화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경영 후보가 희화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 전체가 내로남불이라든가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양당 거대 후보의 비호감도 탓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빨리 비호감도의 극복과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를 양당 거대 후보가 빨리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관심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뭐 이러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 하는 것도 아주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은영 소장님 네. 나온 조사 있습니까? 일단은 그 머니투데이가 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면요. 단일화를 가정하고 그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붙였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42.5 나오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붙일 때 이재명 후보가 35.7, 안철수 후보가 43.6이 나와서 지금 그 단일화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그 격차를 더 벌리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를 누구로 하면 좋겠냐. 요거는 이제 한 2주 전, 한 열흘 전쯤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가상 대결을 하면 안철수 후보 격차가 더 넓게 나오냐.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시던데 예. 그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중도적 이미지 그리고 이제 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예. 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요게 실제로 이제 그런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는 당세 기준으로 당세가 이제 더 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지지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인 일반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안철수 후보 적합도가 더 높게 나오고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는 네. 게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단일화 논의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놓고 또 상당히 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듯이 역선택 방지 예. 조항 이런 거 삽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가상 대결 이거 하면은 또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니까 어떤 걸로 따지느냐 할 텐데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시장 네, 후보 제가 뽑을 때 기억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 당시 좀 관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600명을 양대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예. 한쪽은 경쟁력을 묻고 한쪽은 적합도를 묻자. 예. 그러니까 경쟁력은 당시에 또 비슷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조금 있었고 아무래도 조직의 힘이 있으니까 적합도는 안철수 후보가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양쪽을 그러면 아주 어떤 그것도 붙이지 말고 그대로 합산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했는데 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오차범위 이내에서도 아주 작은 수치로 예. 승부 갈렸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렇다면 이게 4.7 재보궐 선거 때 물론 서울시장이지만 1,000만을 대상으로 했던 그 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기준이 저는 준용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층에 국한하자 말하느냐 했는데 결국에 20% 중도를 먹는 싸움이 대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 결국은 중도 소구력까지 설령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국 대선 승리하는 길이니까 저는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 준용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6개월 전에 한 걸 가지고 또 바꿀 수는 없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때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또 이제 또 바꿀 바꾸나? 수는 없을 거니까. 근데 박진영 교수 단일화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그냥 필패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경선하면은 이렇게 안철수 높게 후보에게 나오는데 필패 구도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이건 제가 500원 걸 자신 있습니다. 이 중도 군소정당 후보 단일화 경선 필패론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호의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념이 강하면은 이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적극적으로 좋아합니다. 중도는 늘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층이 약합니다. 그래서 단일화 경선 같은 불필요한 행위, 우리 선거와는 다른 불필요한 행위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이념이 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큰 정당을 뒤에 얻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작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경선에서 단일화 경선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예. 저는 근데 좀 달리 보는 게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이 이번 선거가 있어요. 이번 선거는 민심이 쭉 지배하는 선거가 아니라 우연히 지배하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가 전 살아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놓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것이 이번 중도 확장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후보와 정당 일체감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짧게 네. 덧붙이면은 근데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좀 어정쩡한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갤럽은 17은 나왔지만 지금 이 앞에 자료들을 보면은 12, 13 요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이 지지율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